메밀, 우동, 돈부리, 오약고동 다 들어가는데 스키야키인데요. 그거는 저만의 방식. 자, 어때? 오늘 소개해 주실 소스는 어떤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스는 쯔유인데요. 일본 넘버원 브랜드인 기꼬망 쯔유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스키야키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스키야키 소스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스키야키를 보여드릴 거예요. 추천하는 메뉴는 또 굉장히 오래된, 알잖아요. 저 마트계 얼리 어댑터인 거. 사실 제가 마트계 얼리 어댑터기도 했어요. 15년 전에 미국에 딱 갔는데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한국인 마켓이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눈에 보였던 게 요 기꼬망 간장 병 먹어봤더니 한국 간장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시작된 게 기꼬망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된 거죠. 기꼬망은 내 친구. 쯔유로 할 수 있는 메밀, 우동, 돈부리, 오약고동 다 얘기할까요? 다 들어가는데 제가 준비한 요리는 오늘 스키야키인데요. 일본에서 먹던 스키야키를 저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스키야키에는 그냥 날달걀을 탁 깨서 먹는 게 원래 기본이에요. 근데 저는 달걀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커밍아웃이지만. 그래서 쯔유를 이용해서 두 가지 소스를 좀 알려드릴게요. 유자 폰즈 소스고요. 살짝 하고 짤 수가 있으니까요. 무, 파. 피디님,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모밀. 이렇게 해서 모밀면 해서 이렇게 담가서 먹으면 그냥 소스예요. 이렇게 와사비 넣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소스에 유자청, 페퍼론치노 맛있어. 깨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얘는 참깨 소스예요. 깨는 제가 또 절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으깨듯이 마요네즈, 쯔유, 레몬즙, 설탕을 취향껏 이렇게 해서 깨소스도 완성됐어요. 이제 스키야키를 만들 건데요. 제가 그냥 예쁘게 담아봤어요. 네, 하나, 둘, 셋, 짠! 고기! 불고기거리랑 그다음에 차돌박이를 준비했어요. 1층, 그리고 2층엔 냉장고에 들어가는 야채, 3층은 포인트. 냉장고에 야채들 좀 있으시죠? 다 넣으시면 돼요. 쉽다니까. 관서식 스키야키가 있고 관동식이 있어요. 먼저 고기부터 구울 거거든요. 그게 관서식, 오사카식인 스키야키거든요. 관서식을 해 먹기에는 이렇게 빈 팬이 좋아요. 소 기름이 이렇게 팬에, 저는 파를 먼저 넣어요. 그 다음에 구운 두부, 대망의 고기, 차돌부터 넣을게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15도씩 약간 야채들을 정렬하는 거를 뭐 이상적인 스키야키에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피디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제가 90도 정도 넣을게요. 그 다음에 고기에 스키야키 소스를 부을 거예요. 들리세요? 맛있는 소리? 빠르게 야채를 투하. 그 다음에 일단은 뚜껑을 닫아야 해요. 자, 이제 열 거예요. 이제 피디님 긴장하시고. 하나, 둘, 셋. 이게 관서식이에요. 스키야키를 짜지 않게 맛있게 먹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치방 육수인데요. 가다랑류하고 다시마하고 냉침시켜 놓은 육수거든요. 그거를 약간 넣을 거예요. 오래 있으면 짜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육수를 충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판을 드시고 난 다음에 제가 관동식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먹겠습니다. 관동식을 위해서는 지금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내려놓으세요. 빨리 드세요.
우리가 그래서 관서식 스키야키를 한 판 클리어 했어요. 즐겁고 웃고 떠드는 가운데서 해가 졌어요. 지금은 이제 관동식, 동경식 스키야키를 한번 해볼게요. 소스를 먼저 넣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치발 야채들, 샤브샤브 모찌, 아까하고 사실은 별 차이가 없잖아요. 느낌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어떤 순서에 따라서 관서식이냐 관동식이냐가 틀려서요. 깨소스 먼저. 깨소스는 사실 야채랑 먹어야 맛있어요. 굉장히 고소해요. 여러분들 계란과는 조금 다른 맛이거든요. 자, 이제는 약간 매콤한 폰즈 소스를 가지고 고기와 되게 상큼하고 달달하고 저는 이 소스가 제일 좋아요. 우리 이제 또 새로 시작해야 돼요. 자, 피디님 이제 어서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요리가 집들이 손님 맞이용으로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요리거든요. 그래서 소스를 사시고 집에 있는 야채하고 고기만 좋은 고기만 사시면 즐기시기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만큼 드리고 싶은 게 좋아. 결혼하고 나서 느낌 알지? 밥 반찬도 되고 안주로도 되고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고수 임혜정입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소스는 데리야끼 소스를 한번 선택해 봤어요. 어떤 소스로 어떤 메뉴를 만드시나요? 데리야끼 소스를 이용해서 연어 스테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오늘 선택한 소스는 청정원, 이름도 좀 깨끗한 느낌을 주는 이 데리야끼 소스를 한번 선택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소스를 이용해서 연어 스테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리야끼 소스랑 먹으면 어울리는 음식이 있나요? 데리야끼 소스로는 우리가 간식도 만들 수 있고 또 밤에 먹을 수 있는 야식, 그 다음에 뭐 밥 반찬도 만들 수 있는데요. 그 예로 치킨 남은 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 먹태도 그 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또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데리야끼 연어 스테이크를 만들어 볼까요? 연어를 먼저 소금 후추에 시즈닝을 좀 해볼게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소금 후추예요. 어떤 소금 후추인가요? 히말라야 소금. 자, 이렇게 연어를 소금 후추에다가 시즈닝을 해놨습니다. 여기 감자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감자를 썰어서 좀 끓여 볼게요. 감자의 크기는 상관없어요. 감자가 그냥 통으로 넣으면 잘 안 익어요. 아시죠? 그러니까는 조금 그냥 뭐 깍둑 썰기를 하시던지 그냥 대충 썰어서 넣으시면 돼요. 감자는 이렇게 물에 담가서 끓여줄게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소금을 조금 더 넣을게요. 간이 배라고요. 소금 엄청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소금을 너무 좋아해요. 맛있는 소금. 피디님,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짠맛보다 끝맛이 정말 달아요. 맛있지 않아요? 맛있네요. 막 강요. 우리 주부님들 설거지 좋아하시나요? 전 설거지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리를 할 때 냄비 하나든 후라이팬 하나든 무조건 하나만 쓰자예요. 잠깐만요. 여기 냄비랑 이건 끓여야 되잖아요. 이건 끓여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이게 또 시간 단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부가 이거 하나 하고 또 여기다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먼저 야채를 살짝 볶을게요.
요즘에는 주부님들이 많은 지식들을,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셔가지고요. 올리브유를 쓰는 방법도 다 아실 거예요. 이건 엑스트라 버진이 아니라 튀김 요리나 볶음 요리할 때 쓰는 올리브유예요. 엑스트라 버진은 우리가 샐러드용으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올리브유. 자, 이제 팬이 좀 달궈진 것 같으니까요. 자, 우선 먼저 양파를 좀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냉동 야채. 여기에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당근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같이 볶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버섯을 넣을게요. 야채는 센 불에 빨리 볶아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여기에다가 아까 썼던 소금, 후추를 해줄게요. 자, 지금 다 만들어 놓은 이 야채 볶은 거를요, 뭐 영어로는 가니시라고 하죠. 그냥 우리 볶은 야채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담아둘게요. 저 벌써 침이 고여요. 지금 감자가 거의 다 익은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포크로 이렇게, 다 익었어요. 포크로 그냥 이렇게 감자를 이렇게 으깨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우유를 조금씩 한꺼번에 넣으면은 이게 그 질감을 잘 모르거든요. 먼저 조금씩 한 다음에 어떠세요? 정말 금방 됐죠? 이게 여기 우유를 조금 넣고 이렇게 계속 으깨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됩니다. 바로 애기 이유식으로 써도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은 준비해 놓은 버터를 여기다가 쭉 넣어볼게요. 감자 무스가 다 됐습니다. 데리야끼 소스를 더 맛있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데리야끼 소스를 넣어주세요. 자, 보세요. 너무 되죠? 많이 돼서 드시기에는 조금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레몬을 이렇게 더 되지 않고 묽게 만들어줄 수 있으세요. 이 레몬 하나만 넣어도 정말 상큼하고 좀 더 식욕을 더 돋굴 수 있는 그런 맛을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아까 우리가 시즈닝한 연어를 이제 구워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열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기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포도씨유를 또 많이 사용을 해요. 올리브유 하고요. 근데 연어 같은 경우는 얘만 독특한 냄새가 있어서 올리브유도 좀 향이 좀 강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도씨유로 이렇게 좀 냄새를 막 둘이 섞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포도씨유를 또 사용합니다. 근데 집에 있는 걸로 하셔도 돼요. 집에 올리브유가 있으면 올리브유로 하셔도 되고, 뭐 카날로유가 있으면 카날로유도 하셔도 되고요. 저는 포도씨유를 좀 많이 좋아해요. 하나씩 이제 먼저 구워 넣어 볼게요. 역시 음식은 기름에 들어가야 고소하니 맛있죠. 한번 뒤집어 볼게요. 연어가 다 구워졌어요. 데리야끼 연어 스테이크 완성했습니다. 시식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이제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나이프를 잘 쓰지 않아요. 연어 스테이크 먹을 때는요. 왜냐면 연어도 부드럽고 감자도 부드러워서 그냥 연어를 살짝 이렇게 해서 감자와 같이 이렇게 떠서 저는 먹어요. 이 데리야끼 소스가요, 어떤 맛이냐면 우리 이 감자 무스하고 연어 스테이크가 그렇게 강한 맛이 아니잖아요.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 데리야끼 소스의 이 강한 자극적인 맛이 조금 더 입맛을 돋굴 수 있고
또 여기에 우리가 아까 레몬을 넣어서 그런지 더 상큼하게 입안에서 퍼지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맛있어요. 레몬을 넣으니까. 예. 너무 맛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데리야끼 소스로 연어 스테이크를 한번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꼭. 막 스테이크를 만들어 갈까요? 그래야 되죠? 잠깐만,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진짜. 맛있지 않아요? 맛있네요. 지옥의 비주얼, 천국의 맛. 토마토 소스입니다. 협찬 들어오나요? 매력에 푹 빠졌어요. 지옥불 같나요? 맛있어요. 에그인 헬입니다. 네, 오늘 추천해주실 소스는 어떤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소스는요, 토마토 소스 중에 보시면은 청정원에서 나온 구운 마늘과 양파, 토마토 소스입니다. 요리를 할 때 좀 가까운 데서 손쉽게 구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특히 제가 또 청정원의 이 소스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청정원 사랑합니다. 협찬 들어오나요? 오늘은요, 조금 이름이 생소할 수 있겠지만 샥슈카라고 하는 요리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샥슈카요? 에그인 헬이라고도 하는 그런 요리인데요. 토마토 소스가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잖아요. 뭔가 그 지옥불을 연상시키는 그런 비주얼이라서 오늘은 지옥의 비주얼이지만 천국의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만들까요? 뭐부터 할까요? 양파는 한 반 개 정도 들어가요. 잘게 다질 거예요. 마늘도, 베이컨도. 베이컨이 안 뜯어진다. 요즘에 손 힘이 없어져가지고 좀 까주실래요? 네네. 요즘에 진짜 손 힘이 없어졌어. 진짜로요? 슬퍼. 베이컨은 한 4줄 정도. 재료가 일단은 맛있는 재료들이 다 들어가서 이 재료로 맛이 없게 만들면은 정말 똥손. 소세지를 한번 데치기 위해서 물을 끓였거든요. 이 비엔나 소세지는 CJ 거 사용을 했어요. CJ 사랑합니다. 자, 소시지는 어슷 썰어주세요. 지금 양이 좀 많아서 저는 8개 정도, 이 정도만 쓸게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빼신 거예요? 네, 좀 뺐어요. 보통은 제가 이 한 병에 한 100g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80g이 들어가서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 뺐어요. 개수 상관없어요. 요즘에 힘이 없어요. 요즘은 뭐 하면서 지내세요? 산에 자주 다녀요. 등산 장비도 사드리고. 근데 왜 이렇게 손에 힘이 많아요? 올리브 오일, 양파하고 마늘 볶아주시고요. 양파가 좀 흐물흐물해지면 베이컨, 소시지, 그 다음에 토마토 소스 넣을게요. 자, 물 한 100ml 정도. 여기에서 물을 바로 붓지 말고 이렇게 병원에다가 물을 넣어서 헹궈준 다음에 넣으면은 안에 있는 양념들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설탕이 살짝 들어가요. 여기에 저는 향신료 오레가노 넣어줄게요. 오레가노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좀 더 맵게 먹고 싶다 하면은 페페론치노 추가로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뚜껑을 좀 닫아줄게요. 짜자잔. 지옥불 같나요? 파마산 치즈. 그러면 뻑뻑하게 졸여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생 모짜렐라 치즈인데요. 원판 요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후라이팬 하나에다가 바로 해서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좀 비주얼을 살리기 위해서
오븐에다가 구워볼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깔아주고 위에 한 번 더 얹어서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자리를 좀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오븐에 넣을게요. 자, 샥슈카 완성입니다. 여기서 고수의 비법. 또띠아 피자 만들 거예요. 또띠아에 소스를 피자 치즈로 올려볼게요. 180도에서 한 5분 정도. 자, 그 다음에 파스타를 할 건데 제가 미리 파스타 면을 좀 삶아왔어요. 토마토 소스 조금만 더 넣어가지고요. 면수를 조금 더 넣을게요. 지금 3가지를 하기에는 소스가 조금 부족했는데요. 지금 이 양에서, 이 한 병의 양에서 한 배 반에서 2배 정도 하시면은 3가지 요리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루꼴라를 파마산 치즈예요. 파스타는 완성입니다. 브런치 삼총사 나왔습니다. 이 반숙인 노른자와 토마토 소스와 모짜렐라 치즈가 싹 부드럽게 얹혀지면서 빵과 함께 곁들여 먹는 음식이에요. 맛있어요. 세 가지 맛이 좀 더 달라요? 생각하지 마시죠. 아니에요. 다 달라요. 왜냐면 이거는 또 계란하고 어우러져서 빵하고 먹잖아요. 다른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띠아. 너무 예리한 질문이다. 3가지 메뉴를 또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지인들 초대하셔서 홈파티나 뭐 홈브런치 메뉴로도 정말 좋으니까요. 주말에 한번 또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 또 레드 와인. 네. 향 좋고. 소세지 야채볶음이 아닙니다. 파스타입니다. 오늘의 케첩은 바로 이거. 맛있네요. 어떡하지? 맛있는데? 안녕하세요. 요리코치 써니입니다. 오늘은 어떤 요리를 만드시나요? 케첩을 이용해서 맛있는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케찹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오뚜기 케첩을 사용할 건데 솔직히 집에 있는 케첩 어떤 거든 다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햄버거 집에서 먹고 나서 남은 그런 작은 케첩들 있잖아요. 그거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뭐 집에 다른 브랜드의 케첩이 있다면 그걸 쓰셔도 괜찮아요. 오뚜기 케첩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케첩이 아닐까 해서 오늘은 오뚜기 케첩을 준비했습니다. 이 요리를 자주 해먹나요? 일요일 오전에 일어나서 브런치라고 하면 너무 고급스럽고요. 아점이라고 하죠. 11시, 12시 느지막하게 배를 좀 채워야 되는데 집에 있는 짜투리 채소들 이용해서 케첩 넣고 만들어 먹는 파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초딩 입맛, 어린이 입맛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맛이고 추억의 맥주 안주, 소세지 야채볶음, 소야라고 하죠. 소야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다면 100% 만족하실 나폴리탄 파스타입니다. 파스타는 삶을 때 소금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본 간을, 면의 기본 간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면을 이제 계량을 하실 건데 파스타 삶을 때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면을 얼마나 삶을까 하더라고요. 자, 기억하세요. 여성분 1인분은 50원짜리 동전 하나, 남자 1인분은 100원짜리 동전 하나, 2인분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입니다.
만약에 나는 할 때마다 면을 잘 모르겠다, 면 양을 모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파스타 메저가 있어요. 그래서 메저를 이용해서 정확한 양을 측정을 하시면 훨씬 쉽게 파스타를 측정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파스타를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겉면 봉지에 있는 시간을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준비한 파스타는 8분입니다. 시간이 8분 거의 다 돼서 면을 건져낼 건데, 면을 건지기 전에 요거 하나, 면수 좀 떠놓을게요. 면수는 이 면의 맛있는 맛이랑 그리고 소금이 같이 들어있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 파스타를, 오일 파스타를 하시거나 토마토 파스타를 하실 때도 이 면수를 떠놓으시면 나중에 농도를 조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도 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면 성애자이기 때문에 이제 나폴리탄 파스타의 재료를 좀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입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프리카는 노란색, 빨간색 준비하셔서 꼭지랑 씨는 제거해 주시고요. 해서 양파랑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소세지 동글동글, 요거는 본인 기호껏 썰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예쁘라고 양쪽 2개 정도만 꽃 모양으로 좀 만들고 보여드리려고, 꽃 모양처럼 펼쳐지라고 예쁘게. 나머지는 그냥 동글동글 썰어서 준비. 베이컨 집에 있어서 준비를 했지만 베이컨 없으시면 생략 가능. 손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완성도가 조금 더 있어지거든요. 자, 올리브 오일 들어갈 거예요. 올리브 오일 좀 넉넉하게 2스푼. 올리브 오일이 지금 달궈졌고 뭐부터 넣어야 될까요? 향이 나는 아이들 먼저 들어갈게요. 우리는 오늘 양파가 있죠? 양파가 기름에 좀 볶아지는 느낌이 들면 소세지 저는 바로 들어갈게요. 소세지가 충분히 노릇노릇 잘 구워지도록 희망이랑 양송이버섯. 지금은 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소세지 간으로 지금 전체를 좌우하고 있는데 이때 소금 후추 살짝 해서 소세지들이 예쁘게 꽃 모양으로 벌어지고 있지요. 피망과 양송이가 들어가서 양송이가 조금 익었다 싶으면 그때 이제 소스 들어갈 거예요. 노란 파프리카랑 주황색 파프리카는 뭐 생으로도 다 드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먼저 많이 익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요한 소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케찹 2스푼 들어갈 거고요. 솔직히 소스 양은 개인 기호이기 때문에 듬뿍 2스푼 넣어주셔도 되고, 나는 이런 케찹의 신맛이 별로다 하시면 조금 줄이셔도 괜찮아요. 간장이 반 스푼, 그리고 설탕 혹은 올리고당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의 비법, 오늘의 킥!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들어갈 건데, 홀그레인 머스타드는 그 케찹을 조금 더 깊은 맛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약간의 고급스러운 풍미를 터치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홀그레인 머스타드도 반 스푼 정도 넣어주고요. 이때 우리 남겨두었던 면수 3숟가락 정도 넣어주시면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파스타를 완성하실 수 있어요. 면은 미리 삶아놨던 면이고요. 이제 파프리카랑 블랙 올리브 넣어서,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담으실 때 이렇게 산처럼 세우는 거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 일단 긴 젓가락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이 후라이팬 안에서 일단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접시에 옮기셔야 돼요. 얘를 이렇게 들려고 하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옮겨서 끝까지 젓가락은 놓지 마세요. 끝까지 놓지 않아요. 그래서 중앙에 위치해 주신 다음에 그때 빼주시면 됩니다. 예쁜 꽃 모양 찾아서 여기다가 배치해 주시고, 햄이랑 피망 이런 게 색깔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송이가 들어갔다는 것도 표시해 주시고, 한식에서
해서 마지막에 깨를 뿌린다면 네, 양식은 마지막에 치즈 살짝 파슬리 얹어주시면 맛있는 나폴리탄 파스타가 완성입니다. 나폴리탄 파스타 완성! 자, 이제 맛있게 만들어진 나폴리탄 파스타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슬라이스 치즈 올려가지고 살짝 녹여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케찹을 이용한 맛있는 나폴리탄 파스타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됐고 나중에 먹으려고 좀 씻고 맛있습니다. 맛보세요. 짠! 야외에 나와서도 공원 같은 데 나가서 이 소스만 좀 생각나는? 끝도 없이 막 들어가는 돌돌돌. 너무 간단하죠? 네, 오늘 추천해 주신 소스는 어떤 거예요? 오늘 제가 추천할 소스는 두반장이에요. 뭐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고 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금기표 두반장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메뉴는 어떤 메뉴예요? 연어에 채소를 넣어서 말아서 두반장 소스와 같이 먹는 연어말이 채소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식에만 넣는 게 아니죠? 아니죠. 육개장 끓이실 때 마지막에 얘를 한두 스푼만 넣으면 매운 감칠맛 나는 육개장을 즐기실 수 있어요. 오늘은 사실 샐러드면 이건 또 양식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쓰이는 소스 두반장입니다. 어색하죠? 파프리카 반으로 썰어서 안에 요 씨랑 꼭지 부분 칼로 도려내 주시고요. 노란 파프리카도 똑같이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위아래를 좀 정리를 해서 키를 좀 맞춰주시고요. 길게 무수는 물길만 조금 빼주시면 연어를 훈제 연어를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딱 봐도 기름기 같은 게 많이 좀 보이잖아요. 여기서 고수의 팁! 이때는 이렇게 해동지나 키친타올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싸서 준비를 해두세요. 조금 더 깔끔한 샐러드를 말 수 있고 먹었을 때도 좀 기름기 덜한 연어 샐러드를 먹을 수 있거든요. 우선 소스도 굉장히 간단해요.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 다진 마늘, 설탕 한 작은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반장. 서걱서걱하는 소리 안 나게 설탕이 잘 녹을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 그래서 소스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름 사람이 이름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거예요? 아니죠. 그쵸? 중국 거예요. 신의 가게라는 뜻이. 그래서 이금기라는 사람은 없는데. 아, 너무 이름 같잖아. 너무 이런 것 같아. 선생님도 소스 만드시잖아요. 장제오 소스는 우선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맛간장 있고요. 또 혼합장 있고 장제오 소스. 자, 연어 이렇게 해동지에 기름기 뺀 연어를 도마 위에 올려주시고요. 파프리카랑 무순이랑 돌돌돌돌. 이때 밑에가 좀 지저분해 보이면 밑에는 이렇게 좀 잘라서 손질해 주시면 돼요. 쏙 한번 말아볼게요. 두반장 소스를 곁들인 연어 마리 샐러드 완성되었습니다. 짠! 자, 이 아름다운 물가에서 한번 또 연어 마리 샐러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아삭아삭.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지만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도 즐기기 또 좋은 메뉴니까 꼭 다가오는 봄에는 한번 도시락 메뉴로 해가지고 어디 가까운 공원이나 이제 날씨가 점점 좋아질 텐데 이렇게 맛있는
연어말이, 연어 채소말이 샐러드 싸가지고 이렇게 공원 같은 데 나가서 야외에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마 연어 채소말이 샐러드가 더 맛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집에서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 고민은 왜 고민을 왜 해요? 연어가 있어서?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배떡의 그 맛. 필살기를 요리고수 김희경입니다. 오늘 추천해 주실 소스는 어떤 소스예요? 오늘 추천해드릴 소스는 CJ에서 나온 떡볶이 소스예요. 배떡이라는 거에서 로제 떡볶이를 만들어서 한창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어요. MZ세대를 잘 모르는데 너무 재밌어서요, 맛이. 오늘 컨셉은 그래서 MZ세대의 입맛 따라잡기 하겠습니다. 마늘을 한썰기를 한번 해볼게요. 베이컨을 썰어 볼 텐데요. 저는 소세지도 준비를 했는데요. MZ세대들은 베이컨과 소세지가 없으면은 서운하잖아요. 자, 이제 생크림 2에 우유를 하나 정도를 섞을 거예요. 한번 섞어줄게요. 두 개 섞는 이유는 뭐예요? 생크림만 넣으면 기름도 너무 많이 뜨고요. 그리고 느끼한 맛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부러 우유를 좀 섞어서 느끼한 맛을 좀 잡습니다. 그럼 자빠져요? 자빠지냐고. 베이컨을 먼저 볶습니다. 마늘 좀 넣을게요. 소세지도 좀 넣고요. 물을 반 컵만 넣을게요. 얘네들이 타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바짝 끓여줄게요. 소스를 한번 섞어볼게요. 여기에 우유와 생크림을 섞은 거를 내가 원하는 농도로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팔팔팔팔 끓을 때 준비한 떡 넣고요. 자, 여기서 제 필살기가 들어갑니다. 방앗간에서 파는 꿀떡 있죠? 이 꿀떡을 같이 넣으시면은 중간중간에 씹어 먹는 그 느낌도 좋고 맛도 훨씬 더 맛있어지거든요. 잠시만요. 떡볶이에 꿀떡 넣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떡볶이에 꿀떡을 넣든지 인절미를 넣든지 떡은 떡이니까요. 여기에 메추리알도 같이 들어가면은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떡볶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로제 스파게티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로제 소스라는 게 스파게티에서 나온 소스거든요. 양파를요, 채를 썰게요. 생크림 200 정도의 우유를 200을 넣겠습니다. 비율이 달라요. 왜 그렇죠? 스파게티는 생크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끈적대요. 다 이제 시작합니다. 베이컨 기름을 먼저 내서 마늘을 넣어줄 거고요. 햇선 양파를 넣어줄게요. 여기는 크림 먼저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색이 되도록 소스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펜네를 넣어서 그리고 바질 완성을 이제 해주면 돼요. 자, 로제 떡볶이와 보너스로 로제 스파게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꼬치에 지금 베이컨, 떡, 메추리알 그리고 소세지가 한꺼번에 다 있거든요. 맛 나요. 그 집 맛 나요. 소세지 오돌오돌 씹히는 거 너무 맛있고요. 이거 제가 꿀떡 넣은 안티가 팁이잖아요. 요거 먹어보면요, 이 속 안에 있는 꿀이 조금 맛있어요.
이거는 바질 향이 듬뿍 담긴 정말 제가 이탈리아 요리 식당에서 시켜 먹는 듯한 그런 맛이 나요. 얘는 한국이고요. 이쪽은 이태리예요. MZ 세대들이 좋아할 맛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정말 쉬워요. 떡볶이를 만들 때 다시 오늘 요새 떡볶이 성공이야. 국수, 떡볶이, 볶음밥 이렇게 세 가지 요리를 할 거예요. 소스를 활용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피디님 진짜 장난이 아니고 정말 맛있어요. 제가 했지만. 요리고수 한경재입니다. 어떤 소스를 준비하셨나요? 용기 있는 어린이가 잘 먹는 간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 잘먹는교육연구소 그리고 대표자 본인인 제가 직접 개발한 간장이고요.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서 고민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한 제품이에요. 오늘 만든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어린이용 국수, 떡볶이, 볶음밥 이렇게 세 가지 요리를 할 거예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써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할 거예요. 3분의 1은 채를 썰 거고요. 나머지는 잘게 다질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야채가 아니어도 짜투리 채소들이 있으시잖아요. 고기에 간장 2스푼을 넣어서 미리 재워주세요. 야채 볶음 소스를 일단 만들 건데요. 이거를 좀 미리 해두시고 냉동실에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보관을 하셔서 간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저는 순서 상관없이 그냥 막 볶아요. 다 편하게. 만약에 정말 수분기 없이 야채를 볶고 싶다라고 하시면 각각 다 따로 볶으시면 돼요. 그래도 선생님은 왜 이렇게 한 번에 볶는 이유가 있나요? 편하니까? 고기 같은 경우에는 고기에 양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 넣고요. 야채는 간장을 미리 넣으면 이 간장 특성상 눌러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채가 완전히 다 볶아진 다음에 불을 끄고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넓은 팬에 하는 게 더 잘 볶아지기 때문에 넓은 팬으로 교체하겠습니다. 팬이 넓으면 한 칸의 야채를 볶으시고 한쪽에 재워놨던 고기를 볶으시면 편하게 조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볶습니다. 간장 들어가요. 한 김 식혀서 여기에 이제 참기름과 참깨를 올려서요. 버터와 함께 조리를 해서 볶음밥을 하는 거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버터를 먼저 넣겠습니다. 한 칸에 양념에 좀 고기를 볶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김 식힌 다음에 보관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면 볶음밥 할 때마다 이렇게 다진 수고로움을 덜 쓰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버터를 넣기 때문에 참기름이나 다른 기름을 넣지 않고요. 이걸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료를 넣겠습니다. 볶음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볶음밥에는 계란 후라이. 볶음밥을 플레이팅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모양을 내줍니다. 계란 후라이를 완성입니다. 이제 국수를 삶겠습니다. 밥이 좋아요? 국수가 좋아요? 어려운 문제예요. 둘 다 좋아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수준이에요. 대답해주세요.
국수가 다 됐으니까 얼른 찬물에 헹구겠습니다. 국수를 탱글탱글하게 잘 삶았습니다. 참기름 살짝 넣고 어린이용 간장 비빔국수 완성! 어린이용 떡볶이를 해볼 건데요. 끓는 물에 떡볶이를 한번 데쳐 보겠습니다. 말랑해질 정도로만 하시면 되고요. 데쳐진 떡에 간장과 참기름을 넣습니다. 코팅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스가 떡에 맛이 잘 어우러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볶아줄게요. 재료가 어우러지게끔 그냥 가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깨를 뿌려주시고요. 어린이 궁중 떡볶이 완성! 저희 소스를 이용을 해서 편하게 가정에서 쓰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희 제품이 맛있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맛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로요. 이것도 당연히 맛있겠죠? 근데 피디님 진짜 장난이 아니고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했지만. 오늘은 어린이가 잘 먹는 간장으로 맛있게 요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맛있어 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용기 있는 어린이가 잘 먹는 간장은 공공의 주방 슈퍼마켓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